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뒤흔드는 깊은 사연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경주의 작은 베이커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56세 여성,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70대 재벌 회장의 청혼, 동화처럼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왜 악몽으로 변했을까요? 이 사연의 주제는 70대 재벌과 재혼한 56세 여성의 충격 고백, 꿈꿨던 황혼이 고통으로 바뀌었다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사연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실화를 함께 들어볼까요? 경상북도 경주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작은 베이커리. 따뜻한 순간. 이곳은 56세 윤소영 씨가 10년 넘게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7년. 그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치고 오븐을 데우며 손님들의 미소를 위해 하루를 시작했죠. 소영 씨 빵 먹으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라는 단골들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소영 씨의 베이커리는 비록 작았지만 경주 시내에서 사랑받는 명소였어요.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 버터향 가득한 크루아상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엔 늘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끔은 이 빵 냄새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 같아요. 소영 씨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깊은 허전함이 숨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인 최 여사님이 그녀에게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소영 씨, 경주 미술관에서 자선 전시회가 열린대요. 하루쯤 가게 문 닫고 기분 전환해 보세요. 평소라면 손사래를 쳤을 소영 씨였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끌리듯 초대장을 받아들었어요. 그래, 하루쯤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전시회 당일 소영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 남편이 생전에 선물했던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낯선 모습에 살짝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미술관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영 씨는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며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 어떻게 보이세요? 갑작스럽게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의 심장이 살짝 멈췄습니다. 은빛 머리칼과 단정한 슈트 차림의 신사,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리스마와 품격이 묻어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저 미술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색감이 예뻐서 보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태훈입니다. 이번 전시회의 후원자 중 한 명이죠.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순간 소영 씨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TV와 신문에서 자주 보던 이름 김태훈 회장, 국내 굴지의 건설 재벌, 태훈그룹의 수장. 혹시 따뜻한 순간 베이커리 사장님이시죠? 그의 말에 소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경주 올 때마다 크루아상을 사러 들렀죠. 항상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는데 사장님의 손맛이 참 인상 깊었어요. 소영 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빵과 커피를 즐기시던 그 신사분, 늘 고급 세단에서 내리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기억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하자 김 회장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전시회를 함께 둘러보시겠어요? 제가 이 화가에 대해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의 따뜻한 눈빛에 끌리듯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김 회장은 미술뿐 아니라 경주의 역사, 문화, 심지어 소영 씨의 베이커리 운영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죠. 혼자 가게를 꾸려가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영 씨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경주에서 와인 시음회가 열립니다. 제가 후원하는 행사인데 소영 씨를 초대하고 싶어요. 부담 없이 오세요. 순간 소영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56세에 느끼는 이 설렘은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고려해 볼게요. 소영 씨는 그렇게 답하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깊은 대화,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소영 씨는 와인 시음회에 참석했어요. 김 회장은 약속대로 그녀를 VIP로 맞이했고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또 한 번 깊은 대화를 나눴죠. 소영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에 소영 씨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때로는 경주 근교의 조용한 산책길을 함께 걷기도 했죠. 김 회장의 세련된 매너와 따뜻한 배려는 소영 씨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어요. 그는 그녀의 베이커리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영 씨의 크루아상은 정말 특별해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분점을 내고 싶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고 소영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응원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달 뒤 김 회장은 소영 씨를 경주 근교의 호수 전망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던 중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영 씨, 제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소영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56세에 그것도 재벌 회장에게 청혼을 받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회장님, 저 같은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소영 씨가 망설이며 말하자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했어요. 소영 씨,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저를 다시 꿈꾸게 했어요. 제 곁에서 함께 행복합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소영 씨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준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됐어요. 김 회장의 비서진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고 소영 씨는 그저 끌려가듯 드레스 피팅과 예식장 방문을 반복했죠. 결혼 소식이 경주 시내에 퍼지자 단골 손님들은 축하와 함께 걱정을 전했어요. 소영 씨 정말 행복한 거지? 그분 너무 대단한 분이라. 특히 오랜 친구 민주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아, 그분 진심이 맞는 거지.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라 걱정돼. 하지만 소영 씨는 이미 김 회장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민주야,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나도 놀라워. 그분과 있으면 정말 행복해. 결혼식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치러졌어요. 제한된 하객만 초대된 품격 있는 예식이었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소영 씨를 바라보는 김 회장의 눈빛은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소영 씨, 오늘은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의 속삭임에 소영 씨의 모든 걱정이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그녀는 평범한 베이커리 주인에서 태웅그룹 회장 부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신혼여행은 몰디브의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로 떠났어요. 개인 전용기를 타고 도착한 리조트는 마치 천국 같았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투명한 바닥을 통해 물고기가 보이는 수상 빌라,
24시간 대기하는 버틀러 서비스까지. 소영 씨는 매일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김 회장과 와인을 마시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첫날 밤, 소영 씨는 김 회장의 낯선 모습과 처음 마주했어요. 침실에 들어선 그는 갑자기 조명을 끄라며 지시했어요. 너무 밝아. 특정 각도에서만 불을 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소영 씨가 입고 있던 실크 잠옷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건 너무 평범해. 내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어. 그가 건넨 건 그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고급스러운 속옷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좀... 소영 씨가 망설이며 말하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내 안에는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침실에서도 예외는 없어. 그날 밤 소영 씨는 그의 지시에 따라야 했어요.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모든 게 그의 각본대로 움직여야 했죠. 데이트할 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 내가 말한 대로만 해. 그의 차가운 명령에 소영 씨는 당황했지만 신혼 첫날이라 다툼을 피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변 산책을 위해 소영 씨가 입은 플라워 원피스를 보고 김 회장은 다시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옷은 너무 촌스러워. 내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어. 그가 가리킨 캐리어에는 그의 취향대로 고른 단색의 고급 의상들만 가득했어요. 소영 씨는 좋아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싶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결국 그의 선택을 따랐죠. 신혼여행이 이어질수록 김 회장의 통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식사 때 그녀가 좋아하는 빵에 잼을 바르려 하자 그는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건 살찔 뿐이야. 앞으로 식단은 내가 정해. 심지어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웃음소리까지 지적했어요. 소영 씨, 너무 크게 웃으면 품위가 떨어져 입꼬리만 살짝 올려. 소영 씨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 소영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건 알지만 가끔은 저답게 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미안해, 소영. 내가 너무 앞서갔나 봐. 앞으로는 너를 더 존중할게. 그 약속에 소영 씨는 다시 희망을 품었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입성한 소영 씨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자유는 점점 더 옥죄어졌죠. 첫날 아침 비서가 건넨 건 분 단위로 짜인 일정표였어요. 기상시간, 식사 메뉴, 외출 장소,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계획되어 있었죠. 소영씨, 오늘부터 이 일정표대로 움직여야 해요. 김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영씨는 처음엔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감옥 같았죠. 외출은 경호원 동행 없이 불가능했고 휴대폰은 매일 밤 비서에게 제출해야 했어요. 통화와 메시지는 모두 검열됐고 심지어 경주의 친구 민주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연락처가 사라져 있었어요. 회장님, 제 휴대폰에 친구들 번호가 다 없어졌어요. 소영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 회장은 담담히 답했어요. 너의 새로운 지위에 맞지 않는 인맥은 정리했어. 이제 그런 촌스러운 관계는 필요 없어. 그 말에 소영 씨의 심장이 무너졌어요.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그녀는 점점 고립됐죠. 새로 사귄 사람들은 모두 김 회장의 승인한 재벌가 사모님들이었지만 그들은 소영 씨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김태현 회장 부인이라는 역할로만 존재했죠. 결혼 6개월 차 소영 씨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새 휴대폰은 GPS 추적이 켜져 있었고 모든 통화는 녹음됐죠.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마저 그녀를 감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회장님, 너무 외로워요.
친구들과 연락하고 싶고 가끔은 자유롭게 외출하고 싶어요. 김 회장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를 사랑해서야. 내 첫 부인은 외부 사람들과 어울리다 사고로 죽었어. 너만은 지키고 싶어. 그의 눈물에 소영 씨는 흔들렸어요. 정말 그녀를 보호하려는 걸까? 하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감시와 통제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어요. 결혼 8개월 차, 그녀를 가장 괴롭힌 건 김 회장의 외동딸 김서연 씨였어요. 34세의 서연 씨는 태웅그룹의 임원으로 겉으로는 소영 씨를 환영했지만 그 뒤엔 날카로운 적대감이 숨어 있었죠. 어머니라고 부르긴 좀 어색하니까 소영 언니라고 할게요. 처음엔 친근하게 다가온 서연 씨였지만 곧 그녀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가족 모임에서 소영 씨의 의견은 무시됐고 하인들 앞에서 아버지의 새 장난감이라며 비웃었죠. 한 번은 중요한 행사에서 소영 씨가 김 회장 옆에 앉으려 하자 서연 씨가 소리쳤어요. 그 자리는 우리 엄마 자리예요. 김 회장은 서연 씨를 달래며 소영 씨에게 눈빛으로 이해를 구했지만 그 뒤로 공식 자리에서 소영 씨는 항상 뒤로 물러나야 했어요. 서연 씨는 하인들에게 소영 씨를 감시하라 지시했고 그녀의 사소한 실수마저 김 회장에게 부풀려 보고했어요. 아버지, 소영 씨가 오늘 서재에서 뭘 뒤졌대요. 사실은 책을 가지러 들어간 것 뿐이었지만 서연 씨의 말은 소영 씨를 의심스럽게 만들었죠. 소영 씨는 점점 이 집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10개월 차 소영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매일 아침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생기를 잃어갔고 경주의 베이커리에서 반죽을 치던 행복했던 날들이 그리워졌어요. 그녀는 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회장님,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작은 베이커리나 베이킹 클래스를 열고 싶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내 아내가 빵을 굽는다고?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아? 너는 내조만 하면 돼. 그 말은 소영 씨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결혼 전엔 그녀의 베이커리를 칭찬하던 그가 이제는 하찮게 여긴다니. 그녀의 꿈은 철저히 무시됐고 감시는 더 심해졌어요. 주방에서 몰래 베이킹을 하려 해도 하인들이 따라붙었고 서연 씨는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직도 빵집 아줌마 꿈을 못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소영 씨는 우연히 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책상 위 서류철을 실수로 건드리며 바닥에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황급히 주우던 중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인 문서였어요. 김 회장의 첫 부인 이혜진 씨의 의료 기록. 공식적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원인은 약물과다 복용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혜진 씨는 사망 전 몇 달간 자택에 감금된 상태로 강력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투여받았어요. 문서엔 김 회장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죠. 외부 접촉 금지, 약물 용량 증가. 소영 씨는 숨이 멎을 듯 했어요. 두 번째 부인 박지영 씨의 기록도 비슷했어요. 불면증 치료, 약물 과다로 호흡 정지. 그녀 역시 감금과 약물 투여의 희생자였죠. 가장 섬뜩했던 건 아내 관리 프로토콜이라는 문서였어요. 모든 통화 감시, GPS 추적, 친구와의 접촉 차단, 문제 행동 시 약물 투여까지. 소영 씨는 깨달았어요. 그녀 역시 같은 패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너는 세 번째 부인이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김 회장의 메모를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있음을 알았죠. 소영 씨는 급히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원래대로 정리한 뒤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24시간 감시체제에서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다 문득 경주의 친구 민주가 떠올랐어요. 휴대폰은 통제됐지만 집안 컴퓨터라면 가능할지도. 다음날 밤 그녀는 감시의 눈을 피해 서재 컴퓨터로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주야, 나 소영이야. 목숨이 걸린 일이야.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로 와줘. 절대 답장하지 마. 메일을 보내고 기록을 지운 뒤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김 회장이 귀국하기 전날 소영 씨는 쇼핑을 핑계로 외출을 요청했어요. 강남의 새 명품 매장에 가고 싶어요. 집사는 의심 없이 허락했고 그녀는 비상금과 신분증,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숨겨 차에 탑승했어요. 쇼핑몰에 도착한 그녀는 경호원에게 30분만 혼자 둘러볼게요 라고 말한 뒤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뒤 직원용 출구로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갈아타며 추적을 피한 끝에 오후 3시 정각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죠. 민주가 구석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너무 걱정했어. 소영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김 회장의 통제, 전 부인들의 의문사,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증거까지. 민주는 충격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소영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주야, 그분은 너무 큰 권력을 가졌어. 증거만으론 부족해.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해. 두 사람은 민주의 사촌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소영 씨의 증거를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감금, 협박,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민주의 친척 집으로 소영 씨를 숨겼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김서연, 김 회장의 딸이었죠. 소영 언니, 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소박한 차림으로 눈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날 찾았어? 소영 씨가 경계하며 묻자 서연은 담담히 답했어요. 이메일 IP를 추적했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저 혼자 왔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범죄 증거예요. 그 안엔 김 회장의 전 부인들에 대한 상세한 통제 기록, 약물 지시, 심지어 소영 씨에 대한 관리 계획까지 담겨 있었죠. 왜 날 돕는 거지? 소영 씨의 질문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는 엄마들을 소유물로 보고 뜻대로 안 되면 파괴했어요.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범죄를 목격하며 트라우마 속에 살았고 소영 씨를 미워했던 건 또 다른 희생자를 막으려는 절박함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언니를 내쫓고 싶었어요. 그게 언니를 구하는 길이라 생각했죠. 그녀는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비서와 의료진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서연의 증거 덕분에 고소장은 완벽해졌어요. 소영 씨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됐죠.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존경받던 재벌 회장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증거를 무효화하려 했죠. 재판은 9개월간 이어졌어요. 김 회장 측은 소영 씨를 돈을 노린 기회주의자로 몰았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인격을 모독했어요. 매일 법정에 출석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견디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소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증언, 전직 비서와 간호사들의 용기 있는 진술, 그리고 결정적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냈죠. 마침내 판결 날 김태훈 회장은 감금, 협박, 약물 사용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전 부인들의 의문사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작됐죠. 법정에서 김 회장의 분노 어린 눈빛을 마주했을 때 소영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실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재판 후 소영 씨는 새로운 삶을 고민했어요. 서울은 상처로 가득한 곳이었고 경주는 과거로의 회기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전남 완도의 작은 마을을 선택했어요. 바다와 섬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녀는 이혼 합의금으로 2층 건물을 샀죠.
1층은 카페 겸 베이커리 바다의 약속, 2층은 그녀의 보금자리로 꾸몄어요. 개업 첫날 완도 주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크루아상 경주에서 먹던 맛이야. 누군가의 말에 소영 씨는 미소 지었어요. 매일 새벽 반죽을 치고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죠. 완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어요. 가끔 서연이 찾아와 며칠 머물렀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나와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하며 새 삶을 꾸렸죠. 두 사람은 바다를 보며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소영 언니,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서연의 말에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둘 다. 3년이 지난 지금 바다의 약속은 완도의 명소가 됐어요.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찾아와 그녀의 빵과 커피를 즐기죠. 하지만 소영 씨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매일 아침 느끼는 평화와 자유예요. 56세에 겪은 시련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소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황금빛 동화로 시작된 삶이 악몽으로 변했지만 그녀는 용기와 진실로 자유를 되찾았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소영 씨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